안녕하세요. 전 아내와 함께 배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사꾼입니다. 속담 중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는 말이 있죠. 내가 가진 건 티끌먼지처럼 보이고 남이 가진 건 태산같이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나 남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질투와 열등감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40년의 결혼 생활하고 있는 아내와는 선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참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저에게 시집와 아들 둘, 딸 하나를 2년 터울로 낳았고 거기다가 농산일도 저와 같이 했습니다. 농사라는 게 정말 정성이 하나하나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요. 인공 수분도 해야 하고 열매가 생기면 속기도 해야 하고 나중엔 배 하나하나 봉지도 씌워야 한답니다. 그 후에도 방제, 제초며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죠. 그러다 보니 어쩔 땐 새벽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올 때도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늦게까지 저와 아내를 기다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온 날이 있었어요. 그때가 애들이 초등학생 때라 그래도 애들끼리 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서 집 문을 딱 열었는데 집안이 아주 고요하더라고요. 그러다 아내가 딱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화들짝 놀라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 소리에 달려가 보니 아주 부엌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밥솥은 그대로 열려 있고 온 곳에 밥풀이 다 흩어져 있는데 처음엔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 물어봤습니다. 강승구, 너 이거 뭐야? 밥통을 왜 이렇게 해놨어? 엄마가 아까 밥도 다 챙겨주고 왔다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어? 아빠가 동생들이랑 장난하지 말고 잘 있으라고 했지? 온 사방에 밥풀이 이게 뭐야? 아빠, 그게 아니라요. 엄마랑 아빠 배고프실까봐 동생들이랑 간장 넣고 비벼 놓으려고 한 건데 엄마랑 아빠 밥 안 먹었잖아요. 뭐? 엄마 아빠 밥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네, 죄송해요. 장난한 거 아니에요. 동생들이랑 엄마 아빠 드시라고 주먹밥 만들어 놨어요. 엄마 아빠 드세요. 그때 참 속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그 착한 애들이 저희 생각을 하고선 나름대로 주먹밥이랍시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내와 저랑 그걸 먹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모릅니다. 그때가 큰아들이 겨우 초등학교 5학년쯤이었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철이 들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착한 아이들 덕분에 저희는 더 부지런하게 농산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새 아이들은 정말 성격들이 제각각이었어요. 큰아들은 조용하지만 생각이 깊었고 둘째 아들은 활달하고 애교가 많았어요. 그리고 막내딸은 참 싹싹하고 착했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이 착하게 잘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전 모두 아내의 덕이라고 생각해요. 아내는 시집 올 때부터 참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생각이 깊었습니다. 시집 오고서 시부모님도 가까이 살다 보니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도 참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중학교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내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부모님 재산은 꼭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절 데리고서 어딜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길을 나섰는데 도착한 곳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첫 생신이라 인사를 하러 갔었던 거였어요. 전 너무나 놀랍고 고마운 마음에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첫 생일을 챙길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깜빡했네.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우리 아버지 생신도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첫 생일은 챙기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아버님 생신 챙겨드리려고. 그래도 거하게는 아니지만 아버님 좋아하셨던 생선국 챙겨왔어. 이거 올려드리자.
여보, 고마워. 우리 아버지 하늘에서도 참 기뻐하시겠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 생신 때 배부르게 잘 드시겠어. 정말 고마워, 여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아내 덕분에 저 역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졸업하곤 다들 독립을 했어요. 큰아들은 서울 공기업에 들어가게 됐고, 작은 아들 역시 치의대를 나와 치과 의사로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천안에서 대기업 생산직으로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자기 길을 가다 보니 저희도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으니 앞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 저와 아내는 노후를 서로 같이 만끽하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아들이 30대 중반에 결혼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 큰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땐 정말 사람이 참하고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큰아들 여자친구네 집엔 한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마가 안 계시다는 것이었어요. 저 어머님, 아버님, 실은 저희 집에 엄마가 안 계세요. 아버지 혼자서 저 지금까지 키워주셨어요. 친인척들도 별로 없어서 아마 결혼식장에 엄마 대신해서 다른 분이 앉으시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버님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말어. 니들이 편한 대로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저도 잘하려고 노력할게요. 처음엔 큰며느리가 참 얌전하고 참해서 저희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선 아내는 큰며느리를 좀 더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친정엄마 없이 자랐으니 이것저것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멀리 살다 보니 집에 많이 오지 못했지만 종종 집에 올 때마다 아내는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내왔어요. 매번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챙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큰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한 번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대게랑 해산물을 새벽에 멀리까지 나가서 사온 적도 있었어요. 딱 집에 와서 그걸 보고선 큰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저 때문에 해산물을 이렇게 많이 사오신 거예요? 저 진짜 감동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며느라, 네 시애미가 아주 그냥 새벽부터 나를 어찌나 귀찮게 하던지. 우리 며느리 먹여야 한다고 싱싱한 해산물 사러 가져가 아주 난리였다. 와선 이거 다 손질하고 요리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실컷 먹고 가라. 우리 아들이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선 잘 먹지도 못한다며? 우리가 미안해서 이렇게 가득 사왔으니까 오늘 마음껏 먹거라.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솔직히 남편도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 아가, 우는 거야? 울지 마라. 아유, 앞으로 좋아하는 해산물 맨날 챙겨주마. 그러니까 울지 말어. 얼른 이 새우부터 먹어보거라. 내가 까줄 테니까 너 먹기만 해. 그렇게 저희는 우리 집안의 시집온 큰며느리를 아끼며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에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친해지다 보니 큰며느린 정말 요즘 세대처럼 당차고 당당한 아이였어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시집 오면 며느리들은 자기 주장을 잘 펼치지도 못했었는데 큰며느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때가 명절 때였는데 명절 음식 준비를 하려고 아내가 이것저것 재료들을 손질하고 있으니 큰며느리가 큰아들을 끌고 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여보도 이제 앉아서 이거 재료 손질해. 나도 그럼 계란 풀고 있을게.
어머님, 이 사람한테 재료 손질하라고 하세요. 강씨 집안에서 명절 지내는 건데 강씨 자식들이 나서야죠. 아버님도 얼른 오세요. 역시 우리 큰며느리로구나. 당신 뭐해?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얼른 와서 도와줘. 그래, 요즘은 다 같이 나서서 명절 음식 한다던데 생각해보니까 나만 이렇게 명절 음식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어머님. 다 같이 해야죠. 다 같이 하면 얼마나 빨리 끝나는데요. 그날 이후로 명절이던 제사든 저희 집에선 모두 다 같이 음식을 차리고 설거지하는 거며 치우는 것까지 다 같이 하게 되었어요.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큰며느린 가족 행사가 있을 때도 자기 생각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아내나 전 많이 놀란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가족 여행을 가볼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저 그때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럼 저 빼고 다녀오세요. 다음에 시간 되면 다 같이 가죠 뭐. 그러니? 그럼 그냥 너 시간 되는 시기에 맞춰서 다 같이 가면 되지. 그래, 언제쯤 될 것 같니? 에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야 며느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 식구들끼리 갔다 와도 되죠 뭐. 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큰며느리 성격이라고 생각하니 밉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참 아이가 싹싹하고 저희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들이 30대 중반일 때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집에 데리고 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사실 작은 아들은 그 전에도 연애를 별로 안 했었고 결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고 했었던 터라 온 가족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내외도 그때 꼭 여자친구를 한번 봐야 되겠다며 같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아들 여자친구를 보고서 갑자기 큰며느리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친구를 향해 소리를 갑자기 치는 겁니다. 야, 김소영, 너 왜 여기 있어? 뭐야, 설마 도련님 여자친구가 바로 너야? 너 뭐야? 뭐야, 큰며느리 네가 아는 사람이야?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쟤 저랑 친구예요, 친구.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결혼한다면서 이렇게 나타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형수님, 제가 다 설명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엄마, 아빠,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앉아서 얘기해요. 그 며느린 정말 얼굴빛이 하얘질 정도로 놀란 눈치였어요. 둘째 아들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쩔쩔매더라고요. 그렇게 앉아서 둘째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큰아들이 한번 집들이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친한 친구들 몇 명을 불렀는데 그 친구들 한 명이 바로 둘째 아들 여자친구였습니다. 거기서 초대를 받아 갔던 둘째 아들과 눈이 맞아서 서로 연애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 결심을 하기 전까지 큰아들이고 큰며느리고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였습니다. 큰며느린 작은 아들이 얘기하는 말을 듣고선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아들 여자친구를 향해 눈을 흘기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결국 저와 아내는 술 한잔하면서 서로 그래도 마음을 풀어보자고 먼저 나섰어요. 그렇게 다 같이 모여 술 한 잔을 기울이다 보니 큰아들도 둘째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았고 긴장을 잔뜩 했던 둘째 아들 여자친구도 표정이 많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다만 큰며느리만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저 역시 애들끼리 시간을 보내게 자리를 피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밖에 잠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 큰며느리와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더군요. 야, 너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우리 도련님을 만난 거야? 아니, 서로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금껏 감쪽까지 속였어?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아니,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 좀 확실해지면 말하려고 그랬지. 그래도 넌 가족이잖아. 혹시 나중에 잘 안 되면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미안해. 야,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도련님 직업 때문에 만나는 거지? 치과 의사라서 너 지금 어떻게든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맞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해. 맞잖아. 그러지 않고서야 왜 친구한테까지 그걸 숨기니? 그리고 너 왜 그렇게 화를 내? 맞으니까 화내는 거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다. 나도 좋아서 만나는 거고, 내 남자친구도 나 좋아서 만나는 거야. 우린 연애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사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둘이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잠자던 아내도 나와서 말리고 저 역시 가서 말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큰며느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 거였어요. 결국 둘째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먼저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도 처음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둘째네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인데 며느리들끼리 이렇게 아웅다웅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둘째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고 해서 저희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네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부터 큰며느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네나 둘째 아들네도 다 서울에서 살다 보니 잘 몰랐는데 가끔씩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큰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를 견제 아닌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친하긴 친한데 그 사이에서도 친구끼리 열등의식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마치 큰며느리가 그런 열등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집에서 제사 음식을 하는데 큰며느리가 시도 때도 없이 작은 며느리를 부르더라고요. 동서, 동서 어디 갔어? 아까부터 안 보이더니 도대체 어디 가서 안 보이는 거야? 어머님 다 같이 고생하는데 혼자서 어디 가서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저 여기 있어요. 아까 형님이 이거 씻어놓으라고 해서 씻으러 간 거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아, 그걸 아직까지 씻고 있어? 빠릿빠릿하게 좀 해야지. 그렇게 느려서 어떻게 음식을 다 하라는 거야. 그거 얼른 하고 이것도 마저 씻고 와. 바로 써야 하니까 이거 먼저 씻어. 그리고 그거 다 씻고 재료들 손질하고. 재료 손질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야 하는 거 아니지? 빨리 해야 하니까 얼른 움직여. 그날 작은 며느린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계속 찾는 바람에 쉬지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제가 도대체 왜 그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간에 작은 아들이며 저며 아내가 끼어서 대신 일을 하겠다고 해봤지만 큰 며느린 자꾸만 작은 며느리만 시키더라고요. 하루는 배 수확기라 두 아들내외가 도와주러 주말에 내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큰 며느린 작은 며느리만 부려먹으려고 하더군요. 동서, 이거 가득 찼으니까 가져다 두고 세 통 좀 가지고 와. 아, 얼른. 형님, 저도 이거 배 수확하고 있잖아요. 형님이 가서 채운 거 가져다 놓으시고 세 통 가지고 오세요. 그럼 되는 건데 왜 자꾸 저한테 가져다 두라고 하세요? 아이, 동서가 가까우니까 그렇지. 일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되잖아. 난 멀리 있고 동선 가까이 있어서 겸사겸사 치워달라고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일 안 할 거야? 그럼 잘나신 형님이 알아서 하고 난 못하겠으니 혼자 사세요. 뭐? 못하겠다고? 동서, 지금 나한테 말 다 했어? 어떻게 형님한테 그런 말을 해?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크게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아슬아슬했는데 기어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그때 누구보다 화가 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 다 있는 곳에서 어떻게 둘이서 그렇게 싸워? 어? 큰애 넌 왜 그렇게 작은 애를 잡질 못해서 안달이야? 형님이면 형님답게 굴어야지. 작은 애도 마찬가지야. 형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니? 죄송해요, 어머님. 전 일을 좀 빨리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니들 둘 다 그만해. 일하지 말고 그냥 가거라. 이렇게 와서 싸우면서 일할 거면 앞으로 오지도 말어.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내고 가버리자 그제서야 두 며느리는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앞에서 크게 다투는 일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두 며느리 사이엔 벽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사실 아내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한 적도 많았습니다. 솔직히 누가 봐도 큰 며느리가 대놓고 작은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게 딱 보였거든요. 오히려 작은 며느리는 그래도 형님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큰 며느리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은 며느리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며느리에게 신경이 더 쓰였던 이유는 작은 며느리가 저희한테 정말 잘했기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작은 며느리가 집에 갑자기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누가 큰 소리로 부르는 걸 보고 봤더니 작은 며느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너 오늘 출근하는 날 아니야? 왜? 너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재석이는 어디 갔고? 같이 온 거냐? 아니요, 아버님. 저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서 내려왔어요. 오늘 연차 냈거든요. 어머님 얼마 안 있으면 생신이시기도 하고, 아버님,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어디 놀러 갈까요? 아유, 연차 냈으면 하루 그냥 집에서 푹 쉬지. 왜 여기까지 내려왔어?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지? 없어요, 아버님. 저 진짜 어머님이랑 아버님 보고 싶어서 왔다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저희 온천이라도 갔다 와요. 요즘 여기저기 아프고 쑤시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오늘 온천으로 모실게요. 그렇게 깜짝 방문을 한 작은 며느리와 함께 저와 아내는 1박 2일로 근처 온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항상 저희에게 신경을 참 많이 썼어요. 작은 아들이 일 때문에 바쁠 때가 많아서 혼자서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아내와 말동무도 많이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며느리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 없이 나름대로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들끼리도 투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날은 각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오기로 하고 다 같이 나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서로 음식 가지고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동서, 어머님, 아버님 이런 거 안 먹는 거 몰라? 어떻게 센스 없게 이런 걸 사왔대? 아, 모르면 좀 나한테 전화라도 해서 물어보지 그랬어. 아, 어머님, 아버님, 제가 사온 수육 드세요. 이거 좋아하는 그 가게에서 사온 거예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 요즘 치아 안 좋아서 부드러운 거 드시는 거 모르세요? 아휴, 형님,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좀 자주 찾아뵙고 그래야죠. 제가 다 생각해서 두부전골 사온 건데. 뭐? 너 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동서, 동서 내가 뭐만 하면 다 마음에 안 드는가 봐. 형님이야말로 저한테 자꾸 시비를 거시잖아요. 서로 투닥대면서 또 한바탕 난리가 나니 이번에도 아내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얘들아, 제발 니들 좀 그만 싸워. 지겹지도 않니? 아무리 니들이 친구였다고 해도 이젠 한가족 며느리들이잖아.
둘째 너도 형님이라고 꼬박꼬박 존댓말하고 존중해주고, 첫째 너도 아랫사람한테 그렇게 막대하면 안 되지.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그래도 윗사람인데 저한테 이렇게 대들잖아요. 형님 대접은 무슨? 저한테 형님이라고 말만 하지. 그렇게 행동은 안 하는 거 안 보이세요? 왜 어머님은 쟤만 예뻐하세요? 큰애야, 내가 언제 둘째만 예뻐한다고 그래. 난 니들 둘이 다 똑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머님이 그러시잖아요. 맨날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둘째가 잘못한 거 뭐라고 안 하시고, 저 진짜 서운해요. 저와 아내는 큰며느리의 말에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잘 풀어보려고 했는데 큰며느린 자꾸만 삐딱선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되도록 다 같이 모이는 건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에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큰아들이 결혼한 지 4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서 아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입덧이 정말 심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구토만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내가 정말 마음 아파했어요. 그러더니 그 말을 듣고 다음날 아내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더라고요. 여보, 어디 가려고? 이 새벽부터 어디 가려고 바리바리 다 싸들고 가는 거야? 설마 큰아들네 가려고? 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큰애가 입덧이 그렇게 심하다던데 그래도 뭐라도 좀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챙겨줘야지. 우리 아들 출근하고 나면 혼자서 집에 있을 텐데 걱정돼서 안 되겠어. 아이, 뭘 그렇게까지 챙겨. 알아서 지들끼리 잘할 텐데. 있어봐. 차키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당신 오늘 제초제도 뿌려야 하고 나 혼자 얼른 갔다 올게.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계속 있는 것도 불편할 테고 큰애 좋아하는 전복죽만 얼른 끓여다 주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아내는 큰며느리가 입덧을 했을 때도 살뜰하게 챙겼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해준 전복죽은 입맛에 맞는지 잘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아내는 큰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 큰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무사히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서 퇴소를 했는데 아내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를 하려면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큰며느린 친정엄마가 없다 보니 더 신경이 쓰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아내는 그 후로 산후조리를 위해 큰아들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침 새벽에 출발해 저녁 늦은 시간에 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일 정도 있다가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런 줄 알고 잘 다녀오라고 했죠. 그러다 도착할 시간이 되어 아내가 잘 있나 궁금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아내가 전화를 받질 않더라고요. 한참 동안 연락이 없길래 무슨 일이 있는가 싶던 그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전화했었네? 내가 전화 온 줄 모르고 못 받았어. 어, 당신 잘 있나 해서 전화했는데 근데 어디야? 주변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실은 여보 나 지금 찜질방이야. 뭐? 아니 큰아들 집에 간다던 사람이 왜 찜질방이야? 뭐야? 뭐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왜 아들 집에서 안 자고 거기서 자? 아니 큰애가 산후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좀 심한 것 같더라고. 그게 사실은 큰아들이랑 며느리가 방에서 싸우는 걸 들었어. 안 그래도 애 보기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봐야 하냐면서 큰애가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 그래서 나도 처음엔 화가 나서 들어가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면서 따졌는데 큰애가 안 그래도 힘든데 누구 신경 쓸 겨를 없다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난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 그랬더니 아들이 터미널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
가는 내내 아들도 죄송하다고 애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그런다고 얘기하길래 알겠다고 했지 뭐. 근데 또 터미널에서 내리고선 내가 그냥 발길이 떨어져야 말이지. 아니 그러면 재석이한테라도 연락을 해야지 이 사람아. 잠깐 기다려봐. 거기 있지 말고 둘째 아들네한테라도 가 있어. 나도 바로 올라갈 테니까. 전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큰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사실도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을 듣고 아내가 찜질방에 홀로 있다는 것에 화가 나기도 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설명을 듣고서 작은 며느리가 너무 놀라워하더라고요. 네? 뭐라고요? 어머님 저한테 올라온다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디 찜질방이신데요? 제가 바로 가서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당장 가겠다는 작은 며느리의 말에 전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서울에 도착을 할 때쯤 아내는 작은 며느리와 함께 둘째 아들네 집으로 갔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정말 혼이 반쯤 나간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산후우울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좀 심한 것 같아. 요즘 산후우울증으로 큰 사고 나기도 한다잖아. 괜히 마음이 안 좋은데 내가 있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야.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니 갑자기 작은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듯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우울증에 걸렸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며칠 전에도 애 보러 오라고 친구들 다 초대하기도 하고 SNS에 들어가도 애기 사진이며 명품 가방 사진이며 죄다 올라오고 있는데 무슨 우울증이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큰애가 우울증인 것 같다고 그러던데. 에이, 설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봐보세요. 형님 SNS에 올린 글인데 보세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랑 아기 데리고 레스토랑 가서 스테이크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작은 며느리가 보여준 핸드폰을 보니 정말로 큰 며느린 산후 우울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진들을 잔뜩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고선 저와 아내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기집애 어머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 어머님,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돼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고서 저희는 속에서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냥 만나자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작은 며느리가 나섰죠. 작은 며느린 바로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지금 형님 출산하고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선물 하나도 제가 제대로 못 해드렸네요. 그래서 제가 출산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백화점으로 오실래요? 어머, 동서, 진짜? 나 그럼 정말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도 돼? 안 그래도 나 사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잘 됐다. 네, 그러세요. 그럼 저녁에 만나요, 형님.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내용을 듣고서 저와 아내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울고불고 아들과 싸웠다던 큰며느리는 어디 가고 선물해 주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고 나니 진짜로 거짓말이었구나. 딱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녁 백화점 1층에서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에게 밥부터 먹자며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조용히 그 두 사람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나서도 큰 며느린 전혀 산후 우울증처럼 안 보였어요. 오히려 잔뜩 신난 얼굴로 작은 며느리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동서, 무슨 선물 사줄 거야?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돼? 안 그래도 동서한테 뭐 연락 한번 제대로 없어가지고 나 서운했는데. 이번 일로 내가 마음 풀게.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아무거라도 다 사줄 거야? 금액 상관없이? 하긴 서방님이 의사인데 마음껏 사줄 수 있겠지 뭐. 나 진짜 너무너무 설렌다 동서. 그렇게 신나 있는 큰며느리를 보니 정말 속에서부터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 역시 표정을 보니 울긋불긋 화가 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는 신난 큰며느리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큰며느리가 저와 아내를 보고선 아주 놀라 뒤로 자빠지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오늘 집에 가신다고 하신 거 아니셨어요? 아이고 아버님까지 어떻게. 야, 내가 모셔왔어.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님을 찜질방에서 자게 해? 집에서 우울증 걸린 척하면서 네가 우리 어머님을 내쫓아? 야, 너 또 나한테 반말한다? 내가 형님이라고 몇 번을 말해? 난 형님이고 넌 동서라고 동서. 너야말로 눈치 안 챙기냐? 형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형님이면 모범을 보여야지 형님이지. 뭐 우울증? 야, 우울증 걸린 애가 허구한 날 백화점 쇼핑하고 레스토랑 다니고 놀러나 펑펑 다니냐? 네 거짓말 다 들통났어 이거사. 작은 며느리의 말에 큰 며느린 아무런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도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난 네가 전화할 때마다 몸이 안 좋다고 우울하다고 애도 보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지금껏 그게 다 연기였던 거야? 아, 연기였던 거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어젠 정말 몸이 정말 안 좋았었어요. 몸이 안 좋다는 애가 하루 만에 이렇게 몸이 좋아져? 작은 애가 선물 사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날뛰듯이 좋아하면서 온다고? 어떻게 하루 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너 지금 보니까 아주 못 쓰겠구나. 정말 실망이다, 실망이야. 그래, 큰애 너 정말 실망이구나. 네 시애미가 그간 널 얼마나 챙긴 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어떻게 널 그렇게 생각해주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 그때 큰며느린 갑자기 엉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더니 울며 불며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저도 할 말이 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어차피 저 안 예뻐하시잖아요. 쟤만 맨날 예뻐하시고 어머님도 저 싫어하시는데 같이 있어봐야 서로 불편하기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둘째만 예뻐한다는 거야? 너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 다 봤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저만 쏙 빼고 쟤랑 여행 간 거요. 저 빼고 놀러 가셨잖아요. 왜 저만 따돌리시는 건데요? 그게 다 저 미워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 싫어가지고 그렇게 따돌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님 미워서 그런 거예요. 저와 아내 그리고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그때 작은 며느리가 내려와서 찍었던 사진을 SNS에 올렸던 걸 큰 며느리가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큰 며느린 엄청 서운해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큰 며느린 눈물을 계속 흘리며 얘기를 했어요. 저 진짜 외롭게 자랐어요. 엄마도 없고 아빠도 맨날 바쁘고 저도 사랑받으면서 자라고 싶었다고요. 그래도 결혼하고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사랑받는 며느리가 돼서 좋았는데 저도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얘가 온 뒤부터 모든 사랑을 얘가 다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얘만 좋아하시고 저는 신경도 안 쓰시고요. 주저앉아 울고 있는 큰며느리를 보면서 한편으론 너무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중마고우였던 두 며느린 서로 상황도 참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내 큰 며느린 작은 며느리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져 결국 저희가 본인보다 작은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은 큰 며느리를 보던 작은 며느리가 일어나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큰 며느린 그제서야 사과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실 저도 어머님 가신 뒤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다 제가 다 원인이에요. 저 진짜 제 오기 전까진 저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끝까지 큰 며느리는 자격지심을 보이더군요. 그때 작은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참 작은 며느리가 정말 착하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었죠. 작은 며느린 주저없이 자기가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미안해요. 어머님하고 뭘 하거나 그러면 먼저 얘기를 했어야 하는 건데 형님 말 들어보니까 제가 동서로서 좀 유난스럽게 행동하긴 했네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제가 친구지만 앞으로는 똑바로 행동할게요. 절대 형님 질투나게 행동 안 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다 같이 밥이라도 먹어요. 너 진짜야? 너 나한테 안 미안하잖아. 너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있어서 또 착한 척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진짜 앞으로 형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형님이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고 하면 저거 할게요. 형님이 제 형님이시니까 제가 다 따르겠다고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아버님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그럼 저 형님 하늘로 모실게요. 너 진짜지? 나 앞으로 내가 하늘이야, 하늘. 넌 땅이고. 아휴, 진짜 못 말려. 알았어요, 알았어. 큰 며느린 그제서야 진심으로 저와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젠 솔직히 저도 어머님한테 속상한 마음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어머님이 찜질방에서 주무실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터미널까지 모셔드렸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어머님이 찜질방에 있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죄송해요. 너 진심으로 하는 소리냐? 네 시애미 네가 걱정돼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가지고 내내 노심초사 걱정했어. 버선발로 올라가서 널 챙기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저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을 동서한테 뺏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네 말 들어보니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쩌겠냐. 우리가 부모님 이해를 해야지. 그래도 너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 또 이러면 나 정말 그때 너 안 볼 거야. 그렇게 아내는 큰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서로 안아주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 후로 퇴근을 한 두 아들까지 합석해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큰아들도 아내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실 큰아들은 아내가 집까지 도와주려고 찾아왔는데 그 앞에서 싸우는 걸 보이기 싫어서 그냥 내려가시면 좋겠다고 말을 꺼냈던 거였어요. 안 그래도 둘이서 엄청 다투고서 주말에 한번 내려오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래도 애들이 진심으로 못된 건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모든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딸은 지금 천안에 있어서 못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모인 김에 얘기를 하는 거다. 어찌됐든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니 보기 좋구나. 부모는 항상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그렇게 다 살아왔고 부모가 제일 원하는 건 자식들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하면 되겠어? 우리 집안에도 한 번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빨리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모든 오해 다 풀고 속으로 꿍하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서운한 게 있다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구나. 그게 가족이지 않겠니? 사람 마음은 다 알 수가 없어.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다. 그러니 어떤 일이라도 서로 얘기하면서 표현하자꾸나. 어찌됐든 오늘은 이렇게 서로 잘 풀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는 집으로 내려갔고 아내는 계속 큰아들 집에 있다가 요즘은 왔다 갔다 하며 육아를 도와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도 그 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나중엔 완전 아내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껌딱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며느리에겐 제가 따로 연락을 해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야, 고맙다. 사실 너랑 큰애가 친구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먼저 사과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 거다. 네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먼저 그렇게 손 내밀어줘서 내가 정말 고맙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그래도 친구지만 형님은 저보다 윗사람이 맞으니까 기본적으로 할 일은 해야죠. 제가 그래도 형님 비위 맞춰줘야 기분도 풀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냐? 어쨌든 그렇게 마음을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고마워. 네 덕에 이렇게 잘 풀린 것 같다. 정말 고맙다. 사실 저희 집 두 며느리처럼 서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 둘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 한 명이 그냥 져주게 되면 금방 또 사이가 풀리는 것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 가족은 작은 며느리의 양보로 잘 풀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아내와 하하호호 행복해 하더라고요. 명절 전날 아침엔 큰며느리가 아내 팔짱을 끼더니만 같이 시장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같이 시장에 장 보러 가요. 그러면 난 어머니 왼쪽 팔짱 껴야지. 오른쪽은 큰며느리, 왼쪽은 작은 며느리.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시장 가면 어떻게 저런 예쁜 며느리 둘이나 뒀냐고 엄청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안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하는데 오늘은 더 부러워서 배 아프겠네. 그래, 좋다. 가자, 가. 어머님, 우리 오늘은 삼총사예요, 삼총사. 그렇게 셋이서 시장을 보러 다니는 걸 보니 참 웃기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큰며느리가 사랑을 못 받아서 철딱서니가 없는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그것까지 다 감사 안아주기로 했네요. 정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며느린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 하면 정말 잘하는 성격이라 칭찬을 요즘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할 땐 당연히 꾸짖기도 하지만 되도록이면 잘한다 잘한다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 가족들이 계속 행복하고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도록 제가 나서서 우리 가족 중심을 잘 잡아 나가보려고 합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든 모두가 동등하고 똑같이 생각되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뱃속에서 나와도 서로 성격이 달라 투닥거릴 수도 있고 결혼하면서 새롭게 가족이 된 사람들이 잘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언젠간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현재 누군가와 갈등이 생겨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